요즘에 계속 상승 가고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한 60K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쯤에서 한 번쯤 이렇게 더 빠져가지고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한 68K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현금 매수할 수 있는 좀 마지막 찬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지나가고 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 8만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저께 간밤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제가 어저께 그 강의가 있었거든요. 어제 강의 끝나는 시간이 한 11시쯤 끝났어요. 11시에 끝나서 이제 좀 방송을 좀 해볼까 해서 차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삼각수령 관점에서 이렇게 선 두 개를 그었었거든요. 이건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12시 근처에 한 이쯤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에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떨어지는데 느낌상은 하방이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방향이 나오려면 두세 시간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거든요. 이때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두세 시간 더 기다리고 방향성 나오면은 그러면 나 잠을 거의 못 자겠는데 싶어서 그래 자야 돼 하고 네,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 관점을 네, 올려드렸어요. 사실 라이브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이거라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올리는 게 좀 금방 올리니까 네, 요것도 제가 큰 폭의 조정이 있거나 큰 상승이 있으면 라이브를 하거나 여건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라이브는 아니면 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관점은 모두 다 썼어요. 68.5K까지 내렸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68K까지. 네, 이따 차트 보고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되게 낮은 확률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낮은 확률이라서 요즘에 계속 상승 가고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한 60K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 고점 대비 한 19점 몇 퍼센트 정도 하락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차트를 보면은 하방 지지가 매우 단단해서 제 생각에 한 번 더 와도 여기쯤에서 좀 떠받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떨어지다 보면은 갑자기 하락하면 이제 하락 시작인가 하고 무서워서 전부 다 팔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허무하게 팔고 나면 갖고 있는 게 없으면 수익도 없잖아요. 네, 이건 진짜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나중에 더 사야겠다.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다가 수량만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타이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홀드가 중요한 방법이고 아직 수량을 못 채우신 분들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하락은 사실 하락도 아니거든요. 뭐 요 정도면 뭐 그냥 흔한 일이니까 요 정도로 네, 겁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고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한 관점들을 상세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라이징 웨지 패턴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그을 때 고점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고점 뭐 이런 고점들 있잖아요. 이런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점도 계속해서 이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이 웨지 형태. 이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쐐기라는 뜻인데 올라가는 쐐기예요. 반대는 폴링 웨지고 라이징 웨지 패턴은 원래 정석적으로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뭐 한 30%, 하방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70%.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요즘에는 좀 이상하죠. 막 라이징 웨지가 나온 다음에도 또 오르는 좀 기현상이 있어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추세를 완전히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거래량이 계속 주는 게 중요한데 거래량도 좀 늘어났죠. 라이징 웨지는 네, 이제 깨진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 깨진 거죠. 네,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요즘에 시장이 좀 이상해서 좀 그랬던 거고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상승이냐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업을 하잖아요. 코인 생기처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오늘 라방 안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한두 시간 더 갈 것 같아서 라방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밤새서 운전하기는 너무 빡세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은 드렸어요.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몰빵하지 마시고 네, 분할로 접근하시라고 현금 있는 분들은.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물어보셔서 많이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지면 60K까지 6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즘에 지지가 되게 강하니까 한 68에서 69K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네, 새벽 12시에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제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68.5K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68.5. 네, 여기에서 네, 저점 보시면 됩니다. 저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되는데 68.555. 그러니까 68,555불까지 빠졌죠. 제가 68에서 69K 정도까지 지지받을 것 같다. 네, 많이 빠지면 60K까지 빠질 수 있고 여기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래서 여기서 또 지지받을 것 같은 자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여기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60K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또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상승이 여기는 좀 유의미한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월 10일이거든요. 1월 10일 날 ETF가 승인되고 한 20% 빠졌죠. 이렇게 급하게 빠진 다음에 현재까지 계속 상승 위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한 10% 정도 빠진 적은 있지만, 네, 그럼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고 봤을 때 382 구간이 60K입니다. 382. 피보나치 되돌림 요거에서 찍어본 거예요. 이럴 때 한 노란 선까지는 최악의 경우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 여기까지 한 번쯤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빠지면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조정 없이 가고 있어서 더 강한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쭉 빠지면은 여기 또 지지받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아주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빠졌으면 하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반등해서 72K를 다시 되찾았죠. 네, 되게 요즘에 좀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빠르게 되찾았는데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대로 쭉 오를 가능성도 물론 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딱지만큼 빠지고 이렇게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은 한 20% 이하일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가능성이 네, 요쯤에서 한 번쯤 이렇게 더 빠져가지고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한 68K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요럴 확률이 한 60%. 네, 그냥 바로 오르는 게 20%. 그리고 한 번 정도, 이거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한 60K까지 이렇게 해갖고 60K까지 빠지는 확률이 한 20%.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제일 확률이 높아야 정상인데 요즘에 좀 하락 조정을 잘 안 주는 차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확률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67, 8에서 68K 정도 요 부근에서 지지받고 상승으로 다시 갈 시나리오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업비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업비트 차트는 좀 많이 달라요. 얘랑 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건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꽤 많이 흘렀죠. 하락이 적지 않았는데 몇 퍼센트 떨어졌나 볼게요. 대략 한 7% 정도? 네, 적지 않은 하락이 있었어요. 뭐 10%도 안 떨어진 거긴 하지만 요새 조정을 잘 안 줘서 요 정도만 해도 많이 떨어진 걸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업비트는 요즘에 어프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업비트 프리미엄. 업비트 프리미엄이 완전 떠받쳐가지고 1억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1억. 와, 그놈의 1억이 뭔지. 1억을 절대 사수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모습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저라고 써 있는데 1억 200만 45만 2천 원 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때에도 1억을 지켰죠. 네, 크게 하락했지만 1억을 지켰습니다. 또 요때에도 1억을 지켰습니다. 아니 여기랑 여기랑 다른 봉이거든요. 근데 1억은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저가가 1억, 여기도 저가가 1억. 1억이 안 깨지고 있어요. 하락을 하면은 김프가 막 끼면서 1억을 떠받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되게 좀 희귀한 광경이죠. 네, 여기는 많이 떨어졌지만 1억보다 높아요. 1억 7만 9천 원.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1억을 지키고자 하는 하방 지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업비트랑 바이낸스랑 같은 비트코인인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는 사실 그 바이낸스도 한 69K, 한 70K 요 정도가 의미 있는 자리라서 좀 지켜줄 걸로 봤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좀 선물하고 연동도 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롱 선물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좀 청산되면은 청산 빔이 좀 일어나가지고 밑꼬리 달고 좀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업비트 차트고요. 요거는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업비트는 요런 데서 그냥 지지를 해버려요. 김프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일시적으로. 지금 보니까 김프가 또 막 8%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갔더라고요. 프리미엄이 지금 상당히 높으면서 업비트 시세가 되게 높다. 이런 게 좀 특징입니다. 빗썸이나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업비트가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어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업비트 프리미엄에서 김프가 아니에요. 어프.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낌으로는 1억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얘가 뭐 한 60K까지 떨어지면 업비트도 뭐 별 수 없죠. 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대를 한 번 더 다녀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72K 넘어갔다가 또 살살 빠지잖아요. 보통 빠질 때 원사이드하게 쭉 빠지는 건 없습니다. 빠지다가 한번 반등 주고 그다음 다시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73K에서 한 68K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한 번 더 빠져서 최악의 경우 60K인데 60K를 깰 것 같진 않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빠지면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 한 요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한 62K나 한 64K 요 정도에서는 떠박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을 때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 정도. 네,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높은 확률은 여기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자리는 그래서 몰빵은 하시면 안 됩니다, 늘. 네, 여기에서 1시간 봉으로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죠. 과매도 구간이 잘 안 들어왔어요. 지금 하도 상승장이라서 요게 RSI 차트거든요. RSI 차트로 봤을 때 요 사이에 있으면 정상범위고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과열된 거죠. 과매수 구간이고 요것보다 아래 있으면 과매도 구간인데 과매도 구간에 1시간 봉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이죠. 일종의 68,555달러까지 갔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면 RSI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한 요쯤으로 이렇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RSI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68K 안팎에서 요쯤 되면은 좀 매수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봉으로 이런 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 줄여서 상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다가 뜨면 네, 추가로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저는 뭐 선물 포지션 좀 들어가 있던 게 있는데 63K부터 들어갔어요. 73K에서 혹시 몰라서 안 팔고 있었는데 여기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 잠깐 반등 왔었잖아요. 이 반등 온 자리에서 한 72K 정도 됐는데 네, 이때 선물 포지션은 청산을 했습니다. 익절했고요.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는데 요 자리가 와주면 다시 한번 네,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요때쯤에 알트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자리가 좋다. 비트코인도 좋지만 알트를 매수해도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알트들, 관심 목록에 있었던 알트들, 요럴 때 매수하면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언제 오냐? 대략 한 이번 주말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토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한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는 이렇게
하락을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에 주말엔 좀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주말에 빠지면 타이밍상으로도 좀 좋게 여기 자리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8,000달러 정도? 이거 중요한 자리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게 빠지는 게 그냥 원사이드하게 쭉 빠진다. 그럼 RSI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RSI가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요만큼까지 막 빠질 수 있거든요. 가격도 떨어지고 RSI도 떨어진 거죠. 요건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요렇게 되면은 제가 20% 확률이라고 말씀드렸던 한 64K, 최악의 경우 60K 뭐 요렇게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때는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네. 투자라는 건 인내가 중요합니다. 네, 다 빠르게 금방 올라갈 것 같아서 포모가 와가지고 막 이런 데서 막 들어가고 그러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충분한 하락이 나오는 거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직 비트코인을 다 못 채웠다. 나 0.5개를 사고자 했는데 0.3개밖에 못 샀다. 네, 그런 분들은 뭐 여기에서 분할해서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분할해서 0.5개를 일단 채운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밑에까지 떨어져 주면 이때 좀 추가 매수를 더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될 경우 저렇게 될 경우 막 이야기 하잖아요.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뭐 아니야 가자 하면서 막 상방이야 무조건 상방이지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좀 자칫하면 망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올해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런 차트는 말도 안 되는 차트인데 이런 게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계속 상승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야.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락했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네, 몰빵 투자하지 말고 늘 현금을 좀 마련하면서 현금 보유가 필수입니다.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 보유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어요.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일부를 판다. 그러면 수량을 잃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좀 잘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이더리움은 사실 더 많이 빠졌죠. 비트코인은 차트가 되게 좋은데 이더리움도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빠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 뭐 과매도 구간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여기보다 여기 더 많이 떨어졌죠. 요런 건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 아니잖아요. 요 점선 밑으로 일단 떨어져야 돼요. 보시면 여기에서 살짝 떨어졌죠, 살짝.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다에 더 많이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더리움도 비슷한 시기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내가 0.5개 모으려고 했는데 0.5개 매수가 끝났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뭐 조금 사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한 번 더 빠지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기에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RSI는 올라가는 되게 좋은 지표입니다. 이게 흔치 않은 자리예요. 특히 지금 같은 뭐 원사이드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요렇게 과매도 구간에 오는 자체가 되게 적습니다. 요런 거는 좀 잘 봐뒀다가 다이버전스가 뜨면 매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뜰 수도 있어요. 네, 뜨면은 매수하면 좋다는 거고 안 뜨면 어떡하냐? 안 뜨면 뭐 적당한 데서 네, 분할 매수하거나 뭐 하면 좋습니다. 일단 다이버전스가 뜨면은 네, 저는 이더리움도 조금 더 사볼 생각이고요. 비트코인은 선물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은 현물 더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 5개 정도 있는데 한 2개 정도 더 사볼 생각입니다. 요 자리를 주면 안 주면 추가 매수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똘똘한 알트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는 투자 전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를 마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요 정도인데 앞으로 오를 공간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좀 올랐다고 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은 수량을 많이 잃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적어도 한 20만 달러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14만 달러이긴 한데 내년 상반기쯤에 여기까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직 10만 달러도 안 됐잖아요. 좀 거의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한 200%는 더 가져갈 마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확정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 수익이 아니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대비는 잘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마련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거는 좀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1억 정도 선에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1억 5천에 산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1억 5천에 사면은 만약에 14만 달러가 고점이라고 치면 한 1억 8천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 상승하고 그 다음 빠지는 거잖아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1억보다 더, 그러니까 물론 상방은 저는 한 30만 달러 보거든요. 30만 달러면은 한 4억 되는데 이거는 희망회로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늘 리스크 관리하면서 1억을 크게 넘는 범위에서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좀 저는 홀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분들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비트코인을 하나도 못 샀는데 어떡하냐? 하나도 못 산 분들은 그냥 냉정하게 소액으로 그냥 똘똘한 알트를 아주 소액으로 뭐 100만 원 뭐 요 정도만 인생을 걸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코인 시장을 좀 공부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년 뒤에 또 불장이 오겠죠. 네, 요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액으로 공부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억 2천, 1억 3천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좀 약간의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게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거든요. 3월 8일에 고점이 한 974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누군가는 이 974달러에 샀겠죠. 근데 그분들은 아마 뭐 한 2000달러 보고 샀을 텐데 그게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살 거였으면 여기 정도가 좀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가진 자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해서 뭐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크게 자칫하면 물릴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되게 심적 고통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숨가쁘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엔비디아 차트랑 되게 유사하네요. 요 시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겠다 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큰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 고래동 공부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한 게 뭐 작년 9월 정도였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가 매수하기 되게 좋은 자리였죠. 그러니까 요럴 때 매수한 분들은 이게 좀 오래오래 가져가면서 수익을 끝까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뭐 한 1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매수한 사람은 좀 나중에 여기서 등락이 좀 만약 있다고 치면 그때마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되게 두렵고 그건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혹시나 한 6만 달러까지 여기까지 하락을 한 번쯤 준다면 네, 가능성은 되게 희박합니다. 제가 봤을 땐 20% 정도인데 여기까지 혹시나 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때 매수를 하면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60K 정도는 한번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봐도 60K가 382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딱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매수 자리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여기쯤 주면은 좀 일부 매수하고 여기까지 오면은 좀 더 과감하게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여기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상승장에서 흔치 않거든요. 조정을 준다고 해도 대략 한 요 정도일 것 같으니까 여기는 1차 매수 자리 이게 현실적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한 60%, 여기까지 줄 가능성이 한 20%, 여기는 2차 매수 자리. 비중을 저는 여기에서 100만 원 들어간다면 여기는 한 300만 원 들어가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상승할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되고 지금 신규 진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요런 데서 미리 들어가신 부분들은 현금을 더 갖고 계시면 요런 자리는 더 사도 좋은 자리다. 여기서 갖고 있는데 수량을 다 못 채웠다. 그럼 여기서 일부 채우고 여기까지 오면은 완전히 채우고 요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현금 매수할 수 있는 좀 마지막 찬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지나가고 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만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7만 달러에서도 부담되는데 8만은 부담이 훨씬 더 크죠. 네, 요런 거는 좀 추천하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바로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한 20%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살짝 더 조정을 줄 것 같아요. 조정이 너무 안 왔어요, 그동안. 물론 여기서 좀 있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해도 이제 조정이 너무 안 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전고점을 도전할 때 요때 좀 빠졌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봐서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치고 그랬다고 해도 조정이 그렇게 이렇다하게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봐도 한 382까지 이게 한 6만 8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지지받기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68개까지는 한번 와주지 않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요게 1차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한 62K에서 60K 정도. 여기가 2차 매수 자리. 여기 되게 좋은 자리죠. 저는 보통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땐 잘 안 삽니다. 떨어지고 있다가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올라간 다음에 그때 사거든요. 물론 좋은 자리 찾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오자마자 딱 사는 게 아니라 지지받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나 좀 제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오늘 밤에 라이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